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음, 화면 공유가, 가운데 있어요. 그 줌 화면 아래, 가운데 아래 쪽에 그 공유라고 있거든요. 공유 화살표 보이세요? 아니,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네네. 음, 네, 네. 숙제 리스트가 잠시만요. 제가 제어할게요. 네, 네. 음, 우리 27일 맞죠? 27일. 네, 7일. 전에 숙제 리스트가 이렇게 이쪽이 많았네요. 우선 하나씩 볼까요? 그 이력서 채우기 이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말씀드리면 이력서 채우기는 아직 못했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네, 가장 예전 거를 기억하기 좋은 최신이거든요. 네, 네. 아니면 저거, 어려우면은 저랑 네. 조금만이라도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력서 수정에 좀 시간을 할애를 못해서 네네. 제가 이력서 수정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네.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네네. 이번 주에 변명일 수도 있긴 한데 시간을 네. 많이 못 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네. 조금이라도 해오세요. 네, 저거 무조건 제가 이제 업데이트 할 생각은 있어요. 너무 네네. 이력서 그게 승률이 안 좋아서.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 숙제는 얘를 1번으로 우선순위 네, 맞고 그리고 이제 개발 블록을 볼게요. 개발 블록을 1번 이거 써오셨나요? 컴파일러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 잠시만요. 네네. 어, 네, 이제 제가 개발 블로그 글을 네. 이제 처음 쓰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아이고, 우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네. 좀 GPT의 도움도 받아보려고 해서 GPT도 좀 검색을 또 해보기도 하고 개념적인 부분에서 뭐 네. 블로그 글도 봤는데 이제 또 저만의 독창적인 또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독창적인 거는 생각하지 말고, 네, 어, 개념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 정리가 되면 독창적인 게 생각이 나거든요.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쓰려면 저희가 뭐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네, 우선은, 어, 공식 가이드 문서에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딱 5년차 미만의 주니어한테 컴파일 언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런 장점이 있어. 진짜 딱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시면 돼요. 음, 네, 독창적인 거를 생각하려고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하다 보면 독창적인 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네, 우선은 피드백을 드리면은 카테고리부터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티스토리죠? 네, 티스토리 처음 화면을 보면은, 네, 요거부터 우선 테마부터 바꿀까요? 테마를 그 관리자 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더라? 맨 잠시만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어, 관리자 페이지에 페이지 페이지 관리했나? 페이지 관리가 아니고 설정. 그냥 여기 있네요. 스킨 편집. 스킨 편집. 미안해요. 스킨 변경이네요. 스킨 변경에 가서 요게 가장 저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개발 블로그 글 다 봤을 때. 왜냐면 여기 왼쪽에 메리바의 목차가 쫙 있고 네, 딱 그냥 이거는 제가
우선 추천하고 다음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야,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꾸셔도 되는데 우선은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요게 네, 그리고 카테고리 지금 이게 있으신 거죠, 이미. 네, 컴파일러랑 그러니까 정적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는 어, 시, 어디에 놨으면 좋을까요? CS? CS라고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네, CS가 많이 추상적이긴 한데 그 우선은 글이 많아지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류는 나중에 글이 진짜 많아질 때 다시 분류해도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쓰신 페이지가 아까 컴파일러 요거였잖아요. 네, 이건 좀 글 관리. 네. 카테고리를 우선 설정하고 싶네요. 딱 먼저. 카테고리. 그리고 카테고리랑 뭘 해야 되냐면, 이 개발 블록을 쓰는 이유는 사실 메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그를 꼭 쓰셔야 돼요. 태그에 뭐라고 쓰냐면, 정적 컴파일러. 컴파일러. 이게 혹시 인스타그램 해보셨나요? 네, 인스타그램 똑같아요. 이걸 왜 네, 써야 되냐면, 어, 어찌됐건 자기 개발 블로그를 어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한테. 네, 검색 SEO 거기 검색 엔진에다가 상위 노출이 되게끔 이 글이 많아지는데 유저가 점점 들어오면은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방문자 수를 뭐 그 방문자 수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한 건 아니지만 근데 신뢰가 가요. 그 숫자가.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예시 개발 블로그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적 컴파일러. 파일, 인터프리터 뭐 이런 식으로. 좀뭐 자바가 정적 컴파일러 언어고 파이썬 뭐 요렇게 요 정도? 이 정도를 우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을 피드백 드릴게요. 글은 이게 너무 이게 탭이 많아서 잠깐만 이거 좀 느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그쵸. 근데 저거 좀 약간 고집인 것 같아요. 저거 언젠가 봐야겠다고 그냥 켜놓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 집중하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상 음, 보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일하면서 맨날 개발부를 틀어놓고 일하고 하기도 하는데 탭이 많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맞아요. 그 우선 피드백을 드리면 배경이 이게 배경인가요? 이유는 우선 그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을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진 않았고, 네네. 저는 그냥 개념을, 어, 일단 컴파일러 언어와 제가 이제 계속 작성하면서 수정할 생각으로 일단 개념부터 빠르게 이렇게 음, 나열해서 일단 작성을 했어요. 네. 네. 그럼 네. 하나씩 보이는 대로 피드백 먼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우선 제목이 너무 정직해요. 네. 제목은 살짝 아니, 유튜브처럼 지어야 돼요. 이 음, 정보를 모르면 당신이 컴파일러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아, 약간, 제목은 팁을 드리면, 그냥 유튜브 영상처럼, 유튜브 영상. 네.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대신, 본문 내용은 진짜 딱 정갈하게, 어, 공식 문서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팁입니다. 유튜브 네. 영상 제목처럼. 제목처럼. 예를 들어, 이 정보를 모른다면, 당신은 컴파일을 이해한 걸까? 이해했다 할 수 있을까? 음, 이해했다 할 수. 딱 상하님이 내가 이 네. 컴파일 언어 예시 교류 개발부를 딱 검색했는데 진짜 클릭해보고 싶게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컴파일러 언어 특징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면은 개발부로 나올 거잖아요. 네. 이거 너무 정직하잖아요. 네네. 이거 정직하고. 근데 딱 이 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단 한 세 번째쯤에 여기 이거 클릭하고 싶죠. 그쵸, 네. 네,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 본문 내용까지 좋으면 이 개발 블로그에 신뢰가 돼가지고 이제 조회수랑 상위에 더 노출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자로서의 마케팅 해야 돼요. 네. PR 시대라서. 그리고 배경이 아니라 이건 약간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라서 배경이라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상하님의
그 경험이잖아요. 어, 네. 지금 정적 컴파일 언어로만 개발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바를 깊게 공부하다 보니 왜 정적 컴파일 말고도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왜 정적 컴파일이 어떤 장단점이 있었을까? 궁금하게 되어서 뭐 이 개발 블록을 쓰게 되었다. 이런 게 배경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하다시피 했던 생각인데 내가 항상 정적 컴파일 언어만 쓰다가 그 정적 컴파일 언어가 뭘까라고 의문을 던진 게 이번엔 처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적 컴파일이 아니란 인터프리터 언어와 뭐가 다른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수수께끼 예시도 나쁘진 않은데 우선 배경은 그렇게 화두를 던져야 돼요. 이게 화두를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예시가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컴파일 언어랑 네. 컴파일이랑 네. 그 취향 차이 이거는 좀 삭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배경으로 바뀌게. 네. 수수께끼 같은 부분을 배경으로 수정.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그 본문인 거죠. 잠시만요. 정의. 네. 이거 아까 수정하시면서, 네네. 제가 뭐 날렸나요? 아니야, 이게 웃긴 게 멀메이드 제가 이렇게 네네. 작성해놓고, 그 마크다운이 아니고 그냥 기본 문서 수정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이게 수정 버튼 누르면. 네네네. 그럼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 이전 히스토리 볼 수 있을걸요? 지금? 아, 그 날아갔다기보다 그냥 저기다 그 마크다운 문서로 변환한 다음에 그냥 머메이드만 추가해주면 돼요, 저기. 네. 네. 근데 우선 또 팁을 드리면 요게 네. 하도 저도 GPT를 많이 써서 그런지 GPT스러운 게 느껴져요. 네네. 팁을 드리면 GPT스러운 저는 이모티콘은 안 쓰시는 게 추천드려요. 네. 왜냐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GPT가 쓴 것처럼 보이면 거부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하도 GPT를 많이 음, 써서. 그래서 네. 뒤로 가기를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음, 아이콘은 최대한 지양, 사용식 해주시고 뭐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딱 봤을 때. 음, 근데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컴퓨터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컴퓨터의 고민. 요건 좀 다른 과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컴파일을 이해하기 위한 그 컴퓨터의 입장을 지금 쓴 거죠. 이 내용을. 그쵸, 위에는, 음, 좀 읽어볼게요. 어, 우선 글을 두 갈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두 갈식. 두 갈식이라 네. 함은 컴파일의 정의부터. 컴파일이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필요성, 뭐 필요성, 뭐 이런 필요성.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예시로 이렇게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예시부터 쓰니까 약간 미괄식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다 읽어봐야만 그래서 컴파일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 음, 개발자들이 읽었을 때 되게 필요해요. 글이. 네. 네, 그래서 두 갈식으로 바꿔주신 걸 추천드리고요. 내용은 뭐 컴퓨터 때 일을 시킬 때 이게 지금 컴파일 인터프리터 언어 과정, 컴파일 언어 과정. 아, 이게 컴파일 언어 과정이고 이거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정의를 내리고 이제 이게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이 카테고리 여기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여기 카테고리고 카테고리 겸 예시이겠네요. 그리고 장단점이겠네요, 여기가. 네. 우선 배경을 바꿔주시고 정의를 내려주신 걸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콘 제거하고 그리고 장단점을 어, 표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표로 장단점, 속도 어, 장단점. 밑에 있을 거예요. 표? 예. 그러네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것도 성능표 저거는 이제 GPT에서 끌고 온 네. 거라. 예시가 너무 빈약해요. 이게 1억 번 계산하는 게 어떤 계산인지 따라 다르거든요. 뭐 나누기 셈일 때도 다를 거고, 곱셈일 때도 다른 건데, 네. 그냥 계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음, 네. 실제 코드를 가지고 오세요. 실제 코드. 네.
최대한 상세하게 가져오고 만약 코드가 너무 길다 싶으면 그 접히는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플러그인으로. 네, 네, 그 접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게 행스크롤인데 접히는 코드 블럭을 접히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네,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20배 빠르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딱 요 한 예시로 그 무조건 인터프리터보다 컴파일이 20배 빠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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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인터프리터, 어떤 상황에서는 컴파일을 써야 될지에 대한 예시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글만 봤을 때는 무조건 C 언어가 좋으니까 C 언어만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왜 인터프리터를 써야 될까가 요거인 거죠. 그쵸, 네. 음, 밑에도 이제 있긴 해요. 음. 컴파일러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약간 도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아, 또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한데 드로우.io라고 사이트 아세요? 드로우.io. 아, 네, 좀 써봤죠. 네. 아, 근데 써보세요. 이제, 네네. 네, 이거를, 블로그 글을 안 써봤다 보니까, 그럼,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그리는 거잖아요. 그 그러면 블로그, 차라리 GPT한테 네, 내가 지금 이 개발 블로그 상황을 설정하시고 네, 그림 같은 경우에 GPT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 글 네, 자체를 GPT 쓰는 거는 다 들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글은 다시 그 상하님의 말투로 바꿔주시고 네, 그림을 GPT한테 차라리 그려달라고 하세요. 네,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예시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드 수정 후 즉시 확인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어 근데 사실 컴파일 언어도 정적 컴파일 언어도 그 수정을 바로 하게끔 설정할 수 있거든요.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중간중간 알아서 빌드되게 할 수 있어요. 컴팩트 인터프리터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은 아니지만 내가 코드를 수정하면 빌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빌드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데브툴스 말씀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터프리터 언어를 써야 되는지에 음, 대한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네, 네. 좀 더, 그, 창의적이라는 게 어떤 창의적인 거냐면, 창의적인 게 별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하님의 실제 경험이 베스트예요, 사실은, 이 글에서. 내가 실제로 인터프리터 써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다. 둘 다 써봤는데, 인터프리터는 그 데브 툴스보다 데블트스는 그래도 아무리 중간에 빌드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파일 최소 3, 4초 걸리는데 인터프리터 한 줄 한 줄 하는 거는 1초 안에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실제로 올라갔다라든지 베스트는 베스트는 실제 두 개 다 경험해서 비교하는 게 최고인데 그게 시간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뭐 책을 보건 개발 블로그를 참조해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상하님이 느끼신 바를 쓰시는 게 베스트 그다음에 이한인 거죠. 네, 지금 좀 음, 빈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요 이유가 인터프리터 언어를 몇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음, 요 부분이 약간 도식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이걸 GPT로 바꿔주시고요. 이 부분. 네, 음. 시간이 많으시면 들어와야 하고 아니면 GPT로 그림 정도는 GPT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림은 GPT. 근데 GPT한테 쓰는데 그 결과물이 실제 누가 봐도 이 컴파일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의 과정을 잘 녹여주게끔 잘 한번 문의해 보세요, GPT한테. 이건 GPT. 이, 이 영어가 원격 상황에서 한 번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영어 한 번 바꿔주실래요? 한영 키 한 번만.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바꿨는데, 계속. 됐다.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진짜, 차라리 이게 낫네요. 초당 60% 프레임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래픽 처리 때는, 컴파일 언어. 배터리 소모나 빠른 반응 필요할 때도 컴파일 언어. 인터프리터는 자주 수정, 웹페이지.
네, 그러면 질문을 해보면, 네. 어, 게임도 자주 수정할 수 있는데 왜 게임은 C 언어일까요? 그러니까 정적 컴파일러 언어가 더 유리할까요? 요 그래픽 처리할 때. 얘도 자주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아무래도 빌드가 오래되다 보니까, 빌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게임에 비해서 그나마 가벼운 웹사이트를 빌드 엠페포 할 때 시간이 좀 더 적게 걸려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 음. 인터프리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가볍다라는 게 게임을 어떤 개념일까요? 네? 어플리케이션이랑 웹 네.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방금 가볍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그 가볍다라는 정의가 뭔가요? 가볍다라는 게 이제 음, 프로젝트 자체 크기, 용량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용량 소스, 크기? 용량, 네네네. 소스도 이제 되게 게임 쪽이 더 많을 것이고, 네네네. 좀 더 복잡할 것이고, 웹, 웹에 비해. 그래서 소스가 좀, 복잡하다. 소스가 복잡하다도 좀 애매하거든요. 웹이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 근데 왜 가볍다고 표현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게임은 좀 더 뭐 엔진, 물리 엔진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무겁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네, 계속 물리 엔진이 왜 무겁지? 라고 의문을 던지시고 계속 네, 찾아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답변 네, 하나 못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이 개발별로 그래. 음, 그러니까 이게 진 초반이라 이게 깊이가 약간 얕게 쓰시는 거에 익숙하신 것 같은데 이게 깊이 있게 서버로 해야지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글이 길어질 거긴 한데 그때 길어진다고 하면 이제 또 페이지를 다른 데다가 이제 분리하면서 카테고리화하면서 쓰면 돼요. 개별로 글은. 음, 그리고 요 표는 그냥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게임이 왜 무거울까라는 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글이라서 네, 그걸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실 힌트는 연산량이죠. 연산량. 메모리랑 음, 연관이 있어요. 연산량이라는 거는 실제 맨 끝단에 이제 CPU나 GPU가 이제 클럭을 돌면서 우리가 개발자가 그 코딩한 언어를 실행할 거잖아요. 바이너리화한 거를. 네, 그거의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많아요. 음, 웹사이트보다. 그게 정답이긴 한데 그 과정 그러면 이제 CPU가 처리하기 전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한 언어가 코드가 바이너리화한 거를 어 뭐 OS가 어떻게 어떤 버스 OS 그 운영체제의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CPU한테 요청하기 전까지 우리 코드가 어떻게 CPU한테 요청하는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사실은 방금 제가 말한 왜 무겁다라는 거를 다 이해하신 거거든요, 사실. 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지 이러고 네. 말했던 것 그러면 안 같은데.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네, 건데 사소한 거조차도 안 나왔으니까 더 어려운 그 우리가 그 프레임워크를 쓰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깊이를 더 답변을 안 해버릇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간단해 음, 보이는 것도 조차도 안 하셨잖아요. 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이거 간단한 것부터 해야 무거운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다 연관돼 있어요. 이 배터리랑 연관되어 있고 이 게임 개발도 아까 방금 제가 말한 CPU 클럭이 결국에는 컴퓨터가 일을 많이 하니까 배터리가 많이 빨리 줄어들겠죠. 네네네, 그리고 네, 여기에도 이제 운영체제 개념이 들어가는, 딱 제가 말한 게, 이 OS가 뭐고, 그 커널이 뭔지, 그리고 커널이랑 왜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그 환경이 왜 구분 지어놨는지, 그런 권한 쪽도 아셔야 되고, 시스템 콜이 뭔지, 이런 개념이 지금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컴파일 하나에. 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아, 컴파일 언어가 언제 유리하고, 인터프리터가 언제 유리하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음, 그리고 컴파일 언어의 그 요 개발을 올해 자바로 공부를 하실 거니까 지트 컴파일러에 대한 그 마지막쯤에 그래서 정적 컴파일러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그 일반적인 컴파일 언어 말고도 지트 컴파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장점이 있는데 뭐 추후에 다른 개발별로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방향성까지 쓰면 좋거든요. 마지막 글에. 어, 결론 쪽에. 그 준성님 짓 네. 컴파일러 글 하나 있듯이 네네네. 추가적으로 다음 장에 뭐짓 컴파일러에 대해 맞아요, 맞아요.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나, 맞아. 결론이나 느낀 점이죠, 마지막. 제가, 네,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여기 제가 느낀 점 썼잖아요. 결과 느낀 점. 느낀 점 네, 쪽에 있겠네요. 뭐, 결론은 당연히 뭐, 어느 상황에서는 뭐, 정적 컴파일러 써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인터프리터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두고, 느낀 점에, 뭐, 최근 뭐, 자바 구성 요소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바는 특이하게 일반 정적 컴파일러가 아니라 지트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후에 정리해보겠다. 느낀 점에, 아, 지트 컴파일러. 그 컴파일러에 대해서, 네, 아니 대충 쓰시면 제가 또 정리를 네, 할게요. 네, 네, 목적, 추후, 작성 예정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네. 네. 느꼈다고 예정해야 된다고 느꼈다 그 느낀 점이겠죠. 음, 네, 요두 마리 토끼 이런 것들은 GPT가 답변한 게 너무 느껴져서 다 날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음, 그리고 요 코드 실제 코드인 것 같은데 요 코드를 그 코드 블럭으로 처리해 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였나요? 마크다운? 아니 근데 네. 마크다운은 이건 그냥 이제 여기 머메이드 마크다운을 입힌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 블럭을 처리를 한 거거든요. 아 이게 근데 한 이렇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블럭이 어, 그러네요. 코드블록인데. 여기 수정 페이지는 잘 보이는데, 저기서는 안 보이네. 이거, 잠깐만요. 제가 오랜만에 지스트. 영어 한번 바꿔주세요. 네. 깃 지스트라고 치면은, 깃, 네. 여기 있다. 여기다가 옮겨서 예시로 일을 해볼게요. 이거, 그 원래, 이거 그 코드 블록. 이거 로그인 베이스시구나. 발행을 하면은, 요 발행한 이제, 요거를 복사할 수 있어요. URL을 복사해. 기억이 안 나. 여기 있다. 인베디드. 인베디드 요거를 네, 복사한 다음에 저기다가 놓으면은 진짜 코드처럼 보여요. 아마 제 개발 블로그에도 이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시로 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했나? 미리 보기. 이게 아니고, 잠깐만. 저 URL을 코드 블럭에 네. 넣었나? 까먹었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 URL을 이렇게 이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스트라는 앱이. 네. 겠더라 인베디드 베이스. 스크립트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코드 블록 HTML로 넣어야 되나? 코드 블록에 이게 다 지금 URL만 돼 있어서 이게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될 거예요. 아, 안 돼. 이건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디스트로 바꿔주시고 이 정도 피드백. 네. 그리고 이거 수정해 보시면 다시 피드백 드릴게요. 저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네네. 할게요. 네. 2번이요? 네. 네. 그럼 이건 두 번째 숙제 드렸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숙제가 기체지향 네 가지 특징. 기체지향 네 가지 특징. 지금 그 객체지향 네 가지 특징이랑 JVM 저 구성 요소 네. 관련해서 작성하다 말아가지고 네. 답성 한 대까지 같이 볼게요. 이것도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이 글을 피드백 드릴게요. 음, 네. 정의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배경.
근데 네.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제목을 유튜브 영상처럼 제목을 어그로 끌기. 아, 이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네. 뭐 좀 나중에 바꾸셔도 되는데 아니, 우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그게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정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내 글에 대해서 내가 창의적이게 어떻게 좀 짓는 거잖아요, 제목을. 네. 음. 그리고 사소한 거긴 한데 이 배경 위에 뭔가 그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제 글을 보면은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글들의 그 딱, 네, 이런 느낌, 이렇게 배경. 네, 프레임, 틀이죠. 네. 템플릿. 네, 템플릿, 네. 템플릿을, 상하님이 원하신 템플릿을 적용시키는 게 좀 더 통일감 있고, 글이 딱 음, 눈에 확 눈에 들어와요. 가독성이 좋아져요. 네. 템플릿을 한번 찾아보셔서. 네, 이건 지키셔야 돼요. 배경 과정 결과 느끼 좀 있잖아요. 네. 이건, 그러니까 왜 이 네. 블로그에 이 글을 쓰게 됐는지가 이제 배경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해당하는 템플릿을 한번 찾아서 해당하는 템플릿 적용해 주시고, 음. 그리고 절차 지향과의 차이점도 여기 써 있구나. 있네요. 네, 좀 읽어볼게요. 더 솔직한 정의는 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그냥 창의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도 최대한 제거하시고요.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문단이랑 이 문단이랑 거의 중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왜 제가 이 개발 블로그를 계속 집요하게 리팩토링 하라고 하냐면 이 스타일이 코드 짜는 스타일이랑 똑같아져요. 하도 많이 개발 블로그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이 사람이 평소 이렇게 코드를 짜겠네? 라고 다 보여지거든요, 저는. 음, 중복된 코드가 많을 것 같아요. 이 개발 블로그를 쓴 사람이. 지금 딱 눈에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중복된 부분과 이걸 써놓을게요. 잠깐만요. 이거 중복된 부분 제거. 그리고 여긴 좀 과한 것 같아요. 더 솔직한 정의 제거. 그러니까 이게 적당이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인데, 우선은 가볍게 그러니까 그딱 정의, 요거만 써주세요. 요 네 가지. 이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네. 네, 예시인 거죠. 절차 지향으로 만들면은. 출금하고 인출할 때마다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고 또 호출하고 만들고 호출하고. 네. 그래서 스파게티 코드가 된다. 근데 객체 제목 만들면 클래스화해서 객체를 필요할 때마다 생성하고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사용하고 싶을 때 이 객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 라고 예제를 써주신 것 같은데 얘도 지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우선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네, 저거 수정해야겠다 했는데. 있습니다. 코드. 그리고 차이점. 캡슐화. 근데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클래스 안에 모아둔다는 게 캡슐화는 아니거든요.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상태와 그에 따른 동작을 한 클래스에 같이 담아두는 것도 캡슐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저 모아둔다는 거는, 그,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 솔리드에서, SRP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비슷한 기술을, 비슷한 메서드 모아두는, 제가 이론 수업을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네, 버가 좀 있네요. 그, OOP 중에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저거는 네, 인터페이스를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여기 인터페이스를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 관심사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모아둬야 돼요. 그래야, 음, 어, 그래서 용어, 잠깐만, 하나만 검색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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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인데, 그러니까 요 개념은 그 캡슐화랑은 연관이 없어요. 저 캡슐화라는 거는 그 제어를 하는 거예요. 네, 패키지 제어, 뭐 클래스 제어, 변수 제어, 접근자를 제어해서 객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객체를. 네, 모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캡슐화 설명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수정해 주세요. 네, 네. 모으는 개념도 있어요. 저거는 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다시 나왔을 때, 그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나왔을 때. 현실에서 계좌는 예시인 것 같고, 뭔가 근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문단이 아, 너무 쪼개져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저도 작성하면서, 네. 아, 뭐, 얼마나 이걸 더 풀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네. 한눈에 들어오게끔 쓰고 싶은데, 제가 사실 글도 막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핵심을 딱 찝자면 이거는 제가 네, 봤을 때 그냥 다시 볼 때 메모장을 봤을 때 내가 그때 개념에 대한 정리를 다시 보겠다라는 개념이고 제가 요청한 개별 브로커는 다른 사람한테 널리 널리 퍼뜨려서 이게 객체지향 네 개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깊이를 다 가독성이 좋게끔 쓰라는 글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요 글은 약간 메모장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가독성 좋게 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이 가독성 좋게 왜 수정하라고 하냐면 이 개발 블로그를 가독성 좋게 못하는데 코드를 과연 가독성 좋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면접을 볼 때 어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봐요 면접을. 네, 네, 그런 의미였어요. 공감합니다. 네. 전역 변수가 왜 공포인가요? 그러니까 전액 변수 수정을 뭐 어디서 했는지 이제 네, 절차지향적으로 위에서도 선언할 수 있고 밑에서도 선언할 수 있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접근이 다 되니까 너무 변수가 접근이 잘 되니까 네, 절차지향적으로 짜게 되면 네, 뭐 한 100줄 정도에서 네, 전액 변수를 수정하고 또 뭐 200줄 정도에서 또 수정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절차지향적 네, 프로그래밍은 네. 네, 그래서 저렇게 네. 그 개발 생산성 면에서는 그런데
그 만약 메모리 관점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저녁 변수를 저렇게 많이 써버리면, 남발해버리면. 음, 메모리 관점에서 변수를 남발한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계속 부르고 계속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자바 런타임 에어리어의 스태틱 영역의 변수가, 뭐야,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 번 저장이 되면 끝나기 전까지 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그 공간을 재활용할 수 없는 거죠. 쓰지도 않는데 계속, 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전역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타벅스 내가 점주인데 이 사람 커피 하나 시켜놓고서 24시간 동안 그냥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계속 커피 한 30분 먹고 나가고 30분 먹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 4,500원짜리 하나 시켜놓고서 24시간 동안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전력 변수의 단점인 거예요. 메모리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약간 실생활 예시로 들을 수 있는 게 베스트거든요. 설명을. 네. 네. 음, 그 테스트는 몇 쉬워질까요? 제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이제 객체 단위로 있다 보면, 어, 의존성,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결합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네. 그 클래스별로 따로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합도가 높아지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결합도가 높아지게 되면 테스트의 복잡성도 되고, 제가 테스트하고 싶은 그 하나의 클래스 단위에 대한 테스트를 함으로, 아, 함에, 하면서, 그에 따른 제약 조건이 또 생기게 되고, 다른 클래스들을 또 불러야 되고, 어떤 다른 클래스의 상태값도 필요하게 되고,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네. 아까 그 메서드 그가 인터페이스 제가 영어 생각 안 났던 게 응집도였어요. 응집도. 응집도 네네. 높은 코드를 써야 되거든요. 인터플레이스 분리를 하면서 그 네. 개념이 아까 응집도였습니다. 네. 이거 말하면서 생각났어요. 네, 하여튼 저 테스트가 쉬워진다는 거는 객체 단위로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하는 코드가 이미 테스트 코드가 검증이 되면은 다시 테스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걸 재활용을. 네. 네.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이미 코드를 재사용하는데 그 재사용된 부분이 테스트 코드로 검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음, 활용한 예를 들어서 5줄이 지금 5줄 정도의 코드인데 10줄이 됐어요. 근데 이미 5줄은 객체화해서 메서드를 테스트 코드를 다 통과한 녀석이니까 추가 개발을 해더라도 어, 그 밑에 5줄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네. 범위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객체 단위로 계속 그 유닛 테스트를 하죠.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다 개발해 놓으면 상황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조차도. 음, 네, 일단 거기까지, 네. 아, 여기까지 네, 쓰신 거죠? 네. 네, 그 좀 밑에는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네. 정리는 안 되고, 그것도 그냥, 여기까지 피드백 수정해 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JVM. JVM은 저한테 카톡을 남겨주세요. 제가 피드백 다시 드릴게요. 수업 끝나고. 이거 수업 나가야 돼서. 네, 가장 오전. 아, 수업은 2장부터네요. 저번 시간 처음 이론 수업을 나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두 번째 수업인데, 2장은, 이 장은 뭐가 없어요. 그냥 예제 코드예요. 자바는 이런 식으로 짠다라는 거 그냥 책에서 알려주는 거고, 어, 그냥 하나 물어보면 시스템 패키지는 어떤 패키지예요? 2장. 시스템 패키지란? 시스템 패키지요. 네, 이렇게 어, 생각 안 해보셨죠? 그, 그거는, 네, 글쎄요, 이뭐 시스템 패키지, 그냥 다 스태틱으로 네, 선언되어 있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는 네. 걸로만 이제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제 모른다고 가정하에 이제 상하님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바는 오라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문서를. 오라클, 자바,
시스템, 뭐 패키지 검색을 해보면 맨 위에 나와요. 공식 문서가. 네, 시스템. 네, 이게 시스템 패키지예요. 근데 얘는 자바랭이 있죠. 네, 사실 자바랭이 패키지 안에 하위에 있는 녀석인 거예요. 그리고 공식 문서를 보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정의를 지금 영어로 보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거 뭐야 번역해서 보세요, 한글로. 그래서 네, 정의예요. 얘는 유용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적인 유용한 클래스와 필드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 내부를 아셔야 돼요, 내부. 그래서 뭐가 있는데, 를 초반에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공부 방법을 좀 암기보다는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선 이 시스템 패키지가. 네, 시스템 패키지는 사실은, 어, 운영체제와 연관이 있는 패키지예요.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해제하라고 하고, 이 GC가. 그리고 콘솔이란 거는 결국에는 그 IO, CPU한테 입력과 출력을 하는,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시키는 패키지인 거죠, 사실은. 모르셨죠? 이런 개념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운영체제랑 네네, 그쵸. 대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네, 이게 운영체제랑 왜 연관이 있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CPU한테 IO를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OS한테 메모리를 해제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아냐 모르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여기까지 마신 거예요. 한 줄. 유용하다. 유용하다가 해서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유용한 게 네, 아니라 왜 유용한지를 설명해야겠죠. 왜냐면 음,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자는 권한이 없어요. OS한테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네, 운영체제를 통해서 시스템 코어를 통해서 어,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운영체제 개념을 아까 제가 알아야 된다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그 권한을 빌릴 수 있는 패키지가 이 패키지인 거예요, 사실은. 빌린다는 개념이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표준 입력, 출력. 입력, 출력이 CPU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엔. 네, 그리고 파일 라이브러리를 로드.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한 거랑, 그다음에 뭐 복사하는 유틸리티도 있대요. 근데 진짜 메서드가 뭔데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이 GC를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초 단위를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 있네. 스트림. 이 스트링 개념이 네,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아마 자바이신 2권에 나올 거예요. 네, 스트림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건 또 그때 장이 되면 또 물어볼게요. 네, 그 보안 관련된 것도 설정할 수 있대요. 하여튼 이런 메서드들 특징되는 메서드. 아까 제가 말한 제일 중요한 GC에 접근할 수 있고 파일 글자를 입력 출력할 수 있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한다는 거죠. 입력 출력이. 그리고 이렇게 밀리세컨드나 이렇게 OS 단에서 그 서버 시간을 측정하게 해주는 패키지도 쓸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답변하시면 사실 이 자바랭 하위에 있는 시스템 패키지를 알고 계신 거죠. 네. 까지가 음, 설명이 돼야 돼요. 네. 어렵으시죠? 이게 깊이 있는 공부예요. 음. 남들은 요 2장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짜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언어가 왜 그렇게 동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계자 관점에서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프린트아웃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네. 운영단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계속 OS에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또 질문이 들어가겠죠? 시스템 콜을 왜 하면 안 될까요? 어, 시스템 콜을 왜 하면 안 되나?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해해 볼 수 그 있습니다. 커널 영역까지 네. 더 들어가서 호출하는 거라서 그럼. 그러니까 네. 메모리상에서만 그 뭐냐 계산이 아니고 뭔가 그런 메모리상에서만 어, 그 이제 수행될 것들이 이제 OS 단까지 넘어가서 뭔가 CPU에 더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한 30% 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OS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아서 스케줄링을 해요. 스케줄링이란 게 걔네 CPU와 램 상황,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시청을 계속 하다 보면 걔네가 바쁠 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음, 컴퓨터가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타임아웃이 걸려요. 시스템 콜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아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콜을 자주 하면 안 돼요. 음,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공부했으면 방금 제가 저처럼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지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랑 오늘. 네, 네, 저 시스템 글자 하나로요. 네. 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석은 어떤 녀석인가요? 주석. 주석은 어떤 녀석이냐고요? 네. 정의를 물어볼게요.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물어봤고, 주석의 정의는 아, 뭔가요? 주석이 저기, 그러니까 뭐 이것도 참 주석이란 뭔가요라는 질문도 처음 들어보는 것 네. 같은데, 제가 의도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 질문은 항상 의도가 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여쭤보시는 건데, 그냥 그 수수께끼처럼 내는 게 아니라, 네, 2차, 3차로 깊이 있게 물어볼 게 있을 것만 물어봐요, 저는. 네, 네. 음, 개발자들 간의 그런 공유? 네, 이런 것들은, 이 코드는, 뭐, 이런 것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이런 뭐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네, 저의 그, 기억하기 위한, 약간 뭐랄까, 그 장치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 네. 공유하기 위한, 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얘는 네. 컴파일럿이, 컴퓨터가, 어, 실행하지 아, 그쵸. 않는 특징인데. 컴파일럿이 바이너리가 돼 있을 거잖아요. 네, 바이너리화 후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는 구문이에요. 이게 사실 정의예요. 그리고 네, 근데 왜 필요한가요? 했을 때 이제 협업을 할 때 이제 코드 설명한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이것까지만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특별한 주석이 있어요. 특별한 주석. 특별한 주석이란 건 컴퓨터가 실행하는 주석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혹시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실행하는 주석. 잠시만요. 컴퓨터가 실행하는 주소. 컴퓨터가 실행하는 주석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 말씀하시면, 하고 네. 할 것 같긴 한데, 바로 어노테이션이에요. 자바에서 어노테이션은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버라이드, 네, 네. 디프리케이티드랑 그리고 또 그냥 뭐 아실 있죠? 거예요, 아마. 네, 디프리케이티드. 하나가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여기 세 가지 딱 세 개 붙네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근데 아직 17장을 안 읽으셔가지고 모르셔도 돼요. 음, 네,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석이 무조건 실행하지 않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외에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다 어노테이션 기반이거든요. 그쵸. 엄청나게 많아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 주석이. 그래서 이렇게 무궁무진해진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프레임, 프레임워크가 영어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네. 하여튼 요렇게 디프리케이트나 오버라이드나 네,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클론이었나? 하여튼 네.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면 요거까지 대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은. 네. 이게 음. 2장이 끝났고요. 3장은 지금 네네네. 책을 읽으면서 네네네. 뭔가 그 용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음, 그냥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조차도 의심하고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오, 좋아요. 그 필요성을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제 이 수업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만 들으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공부는 직접 하셔야 돼요, 상관님.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어디까지 또 딥하게 또 제가 혼자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최대한 파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팠다 싶으면 제가 끊거든요. 그냥 음, 지금은 그냥 끝까지 파세요. 끝까지. 네, 지금 단계에서 한 두 달 동안은 이론 수업 2달 동안은 그냥 팔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파보세요. 시간을 그래서 많이 투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우선 필요성을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네. 3장을 하면은 객체를 사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저랑 개념을 했었어가지고 복습 겸 그러면은 그냥 객체랑 객체 지향이 뭔지 정의만 한번 다시 내려주세요. 이 두 가지 정의만 내주세요. 객체랑 객체지향이요? 네, 두 가지 정의. 객체란 이제 클래스를 어 클래스에서 이제 속성과 이제 그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객체라고 하는데 어, 어, 클래스의 속성과 행위를 정의하는 게 객체인가요? 사실 틀렸거든요. 네. 사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의한 걸 힙에 올리는 게 객체예요. 힙에 올린 상태. 힙 아, 메모리에 네. 올린 상태가 객체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정의까지는 사실은 인스턴스인 거죠. 그게 그 상태가 예, 인스턴스. 예. 근데 객체는 인스턴스가 사실 저희가 뉴 인스턴스 하면서 하는 변수인 거죠. 게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다. 인스턴스 인스턴스, 변수를 뉴해서 실제 힙에 올라가 있는 객체를 받은 게 객체인 거예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네. 이게 인스턴스 변수라는 거잖아요. 인스턴스 변수인데 대입을 했으니까 객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변수이자, 요 한 줄 이게, 실행됐다고 하면은 객체인 거고, 네. 네. 이렇게 이거, 선언만 하면 인스턴스 변수인 거죠.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객체인 거예요. 사실 얘가 객체인 거죠, 사실. 네네, 그쵸. 음, 사소한 거지만 구분 동작으로 다 아셔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객체는 어, 이런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속성과 행위를 정의한 인스턴스 변수에 뉴라는 키워드로 힙 메모리에 올린 상태가 객체예요. 음, 네. 그러면은 객체 지향은요? 객체 지향까지 찾았네. 여기다. 객체 지향 정의를 내려주세요. 어, 액체 지향은 이제, 그, 데- 상태의 데이터? 상태의 데이터랑 그 데이터 이제, 그걸 조작하는 메서드를 이제 하나에 묶어서, 그걸 이제, 객체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 상태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하고,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상태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음. 조작하는 네. 메서드. 네. 이렇게 사실 얘기하면 객체 지향을 될까요? 설명할 때, 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용어가 다대 특징과 오원칙이 나오면 좋고요. 이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제일 나와야 되는 거는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다대 특징 중에 음, 다형성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거든요? 맞는데 이 묶어서라고만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메서드도 묶은 거 아니에요? 변수들을. 메서드만 쓰면 기대 치향인가요? 음, 그러니까 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변수로 자식 객체를 표현하는 게 다형성이거든요. 상속을 얘기하셔야 돼요. 클래스 간의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면서 추상화되어 있는 부모 변수로 자식 객체를 나타낼 수 있으면 중복 코드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게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다형성을 이루는 코드가 객체 지향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함축해서 얘기해서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 어지럽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4대 특징을 글 작성하시다 말아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지금 그 계속 중요도 있게 말한다는 거는 이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없이 객체 지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다양성으로 다시 정의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숙제입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한번 숙제가 객체 지향 정의를 한번 뜻을 내려보세요. 정의를 작성해 보는데 다양성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양성. 다양성.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또 어려운 개념이 왜 어렵냐면 앞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다 지켜져야 다양성이 지켜져요. 캡슐화, 상속, 추상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다양성 얘기하려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체적인. 네. 키워드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음. 그래서 아니, 없음이 아니라 키워드 이를 작성해 오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오늘 개발 블로그를 세 개의 피드백 드렸잖아요. 개발 블로그 네. 수업 시간 개발 블로그를 피드백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 책 오늘 어디까지 읽으시죠 오늘? 5장까지 아, 네. 읽었는데, 그러면 네. 6장 잡아 계시네. 우선 책을 계속 읽으시고 제가 이제 점점 속도를 낼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진도는 초반이라 좀 느린 거고 지금부터 9장까지 읽으세요. 9장까지 읽으시고 수업은 네. 수업은 아까 변수 못했죠? 변수부터 할게요. 5장부터 아니다. 4장부터 해. 수업은 4장. 까지가 숙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그 OS 부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한데, 네네네. 아, 책을 추천해 드릴까요? 일단 한 권으로 읽는 컴퓨터 구조와 네.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책. 네네네. 혹시 아시나요? 그, 혹시 이것도 드셨어요? 이것도 많이 사서 읽는 것 같던데, 잠시만요. 네. 근데 뭐, 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OS가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책은 아, 그 설명한 거를 그냥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냥 쓴 글이고, 아, 알죠, 알죠. 있어요, 있어요. 저 심지어 집에 있어요. 네. 이 책 좋아요. 예, 그 책을 네. 읽어요. 그래서 제일 음, 중요한 거는 시스템 콜이 왜 느리고 OS가 어떤 역할을 하며 OS의 네. 스케줄링 기법이 뭐가 있고 어떤 기법이 각각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 OS 스케줄링 기법이 어떤 상황에서 뭐 기법이 작성되는지. 왜 있고 왜 그런 네.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물으면 방금 제가 말한 컴파일 이런 사소한 개념들부터 플러스 나중에 클라우드용 서비스에 이제 큐나 어, 그 ALB에 이렇게 그 로드 밸런서 개념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요. 그 개념들이. 네. 다시 사용돼요. 그래서 OS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음, 무궁무진해요. 그 재활용되는 개념이. 음,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책 읽을 게 많네요. 지금 이제 시작하셨어요. 지금 음, 이런 공부를 100이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2%도 안 했어요. 네. 네. 이제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아, 숙제를 이게, 꼭 다 해오셔야 돼요. 숙제를 이력서 근데 지금 이 이력서도 무조건 해오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이 가장 급할 때 사실은 이게 네. 이론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론을 아무리 잘 말해도 이 사람 전 회사에서 대충 일했네라는 느낌이 받으면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저걸 1순위로 해서 다음 네네네. 주 네. 화요일이죠? 네, 다음 주 화요일 10시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네. 숙제를 오겠습니다. 좀 다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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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날짜가 며칠 없는데 최대한 네. 해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